기본적인 이야기. 자, 수필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현대 수필보다는 국역고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옛날의 수능에서는 국역고전이라고 하여 한문으로 되어 있는 옛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현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녀석, 그게 하나씩 꼭 출제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국역고전, 옛날에 한자로 되어 있는 수필들, 글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자, 근데 그것을 포함하여 현대 수필까지 모두 다 수필의 공통점은 일단 구성을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필이라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초딩이 때, 응? 여러분 수필 할게요.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에요. 뭐 이런 거 하잖아. 붓이 가는 대로 쓴다라는 얘기는 뭐야? 편안하게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쓰는 거죠. 그리고 붓 가는 대로 쓰는데 주변 잡기,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쓰게 돼. 오케이.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작가의 것이죠. 작가의 것이며 직접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그 사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그렇지. 내가 그 뭔가 어떤 일에 연루가 돼 있는 거야. 내가. 오케이. 간접적인 체험이라는 건 보통 뭐야?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 됐죠? 책을 통해서, 뭐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이런 거라면 그건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 체험이죠. 어쨌거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험이면 틀림없다.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왜 내가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간접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수필을 딱 놓았을 때, 오케이? 체험을 바탕으로 라는 말이 선택지에 나오면, 글쓰기 체험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간접 체험도 범주는 체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 무슨 말 알겠지? 물론 글쓴이가 간접 체험을 얘기했는데 직접 자신이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 틀린 거지. 무슨 말이겠어? 직접 자신이 체험한 걸 얘기했는데 간접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면 또 틀린 거지. 이래수. 근데 그냥 이거든 이걸 얘기하면 그냥 맞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만 체험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죠? 그럼 어쨌거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필은 당연히 어떤 속성을 갖게 되겠어요? 사실문학이에요. 사실문학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수필을 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야, 그 선생님이 그 수필집을 냈대. 읽어봤어. 이건 나에 대한 스토리잖아. 내가 수업 째고서 배드민턴 대회 나갔던 그 스토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 알겠어? 그러면 애들이 다 알지. 이 새끼 이거 선생님 그때 최대냐? 막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스토리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가서 우승했다는 거야. 근데 야야야야, 걔 우승했었니? 아니 그건 아닐걸? 막 이거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그 사건을 나와 함께 체험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 오케이. 그런 여러분들조차도 사실이라고 읽는 게 수필이야. 내 말 알겠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문학이에요. 글쓰리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뭐 우리가 그걸 따질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체험을 얘기하다가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얘는 뭐로 연결돼? 깨달음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깨달음. 그렇죠? 깨달음으로 연결되고요.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확대되어서 확장되어서 삶의 의미로 연결됩니다. 삶의 의미로 연결되죠. 그때 이 삶의 의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을 전달한다. 그래서 수능에 수필이 독자적으로는 잘 출제되지 않지만 갈래복합으로 나오고 마지막 다로 나왔을 때 다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꼭 마지막에 실리거든. 얘도 그렇잖아 지금. 그러면 그 마지막 문제가 이 교훈, 삶의 의미, 즉 주제에 대한, 주제로 알맞은 것하고 주제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수필의 특징에 대해서 형식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또 잘 나오고요.
오케이? 요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 요 두 가지가 가장 흔히 나옵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 요거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요게 체험이라고 했을 때 그 체험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의 사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다 라 그러면 사건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 이렇게 하나의 수필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세 개의 사건, 네 개의 사건들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해요. 소설은 항상 앞사건이 뒷사건에 무슨 사건이 무슨 사건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요. 인과가 만들어져 필연성을 추구한다고. 소설은. 소설 자체의 작가들은 필연성을 추구해요. 근데 수필은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의식,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하나의 주제의식. 그 하나의 주제의식이 바로 뭐겠어요? 이 교훈, 삶의 의미. 됐지? 이 교훈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건 딱히 교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잔잔하게 삶은 이런 거지라고 보여주는 얘기들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려고 삶의 의미라는 말을 교훈이란 말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건들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수능 초창기에 나온 수필 중에 짜장면이라는 수필이 있었어요. 짜장면 수필. 그 수필에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짜장면 먹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어렸을 때 내가 읍내 나가서 짜장면을 먹었을 땐 무슨 소풍날이나 무슨 날 운동회 날이면 아버지가 사주셨다 이런 게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 중국집을 생각해 보면 주인 아저씨는 덩치가 크고 머리를 안 감은 듯 기름져 있었고 손은 무슨 막노동하는 아저씨처럼 퉁퉁해가지고 소뚜껑만 했고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알았지. 짜장면 그릇을 퉁 가져오면 짜장면 그릇은 한쪽이 뭐가 나서 깨져 있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중국집 자체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너무나 맛있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야. 직접 체험이지. 그리고 나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우리 동네에는 초딩이밖에 없으니까 저 대처라고 말해. 대처. 더 넓은 곳으로 내가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도 중국집은 있었으니 근데 사뭇 어렸을 때 중국집과 달랐대. 사건 두 번째 나왔지?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하면서 친구랑 술 약속을 해서 만날 때는 중국집에서 만나서 빼가를 주로 서로 따르고 받고 하는데 그 중국집은 옛날에 내가 다니던 중국집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이제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다. 웬 아저씨가 수건 걸고 탁 차 따라주고. 무슨 말이겠어?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 주인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옛날에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 거다. 이렇게 된 수필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어린 시절에 중국집, 상급학교에서 중국집, 성인이 되어서 중국집, 이 중국집에서의 사건들이 인과관계로 만들어진 건 아니야. 어렸을 때 거시기했으니까 대처해서 중국집은 이랬어요. 이게 아니거든. 쭉쭉 끊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쭉쭉 끊어져 있다.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사파적 구성. 혹은 비슷한 말, 같은 말로 비유기적인 구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수필의 설명으로 맞는 말인 거야. 오케이. 왜 사파인지 알겠지? 이 이야기 속에 그냥 쑥 끼어들었다는 거야. 여기 화자는 우리가 사파하면 그림 생각하잖아. 이건 이야기 화자야, 이야기 화자.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을 때, 즉 유기적인 건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얘는 비유기적인, 즉 인과관계가 없이 연결되었을 때라는 얘기야. 알아먹었어요? 다들 알아먹었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또 얘기하면 문학이라 그랬잖아요. 문학. 이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자신의 실제적인 사실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전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기는 뭐 일대기를 그려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럼 이게 왜 문학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개성이 있어요. 문학적 표현법, 비유, 상징 이런 방법을 씁니다. 오케이? 당연히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이런 속성들이 바로 뭐예요? 수필을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제목이 나무인 수필이야. 제목이 나무야. 그러면 나무란 식물이다. 막 그러면서 생명과학 지문이면 이건 뭐야? 사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설명문의 글이잖아요. 근데 나무라는 제목으로 나무는 덕을 지녔다 이렇게 되면 어때? 의인화했지. 비유법 썼지. 다분히 주관적이지.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개성적이지. 그래서 수필은 사실이지만 문학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해 준 거냐면 수필에 대한 서술상 특징의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을 내 기억을 더듬어 다 얘기해 준 거야. 오케이. 개성적인 뭐뭐뭐, 주관적인 뭐뭐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선택지.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사파적인 구성을 통해 비유기적인 구성을 통해 유기적인 구성을 통해 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확장하여 삶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내가 써놓은 말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수필의 읽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필 읽기. 수필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간단해. 수필은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어떻게 나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중수필, 경수필 이런 거 나눴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경수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소설 같은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하고 함께 소설을 읽던 방식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인물 잡고 뭐 하는지 따라가다가 심리 밑줄. 그렇게 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수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독서문학, 독서, 비문학, 지문 같은 수필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필을 읽으면서 이게 문학이에요?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국역고전에 그런 거 흔히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독서 비문학 읽듯이 읽으시면 돼요. 핵심 잡고 연결시키기만 하시면 돼요. 단락의 핵심만 딱 잡으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제목이 어떤 사물, 특히 사물 중에 자연사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뭘까? 그 자연사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게 되겠지. 아까 나무 같은 경우. 제목이 나무인데 나무는 짜증나. 나무를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수필 없어. 무슨 말이겠어? 이래서. 그치? 제목이 고양이야. 근데 고양이를 나쁘게 하는 수필이 있을까? 고양이 정말 더럽다. 동네 밤마다 운다. 쥐약을 풀어야겠다. 이젠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지? 지난번에 간 고양이는 이런 수필 누가 쓰냐고. 아이, 쓸 수도 있겠지. 누군가가 미친놈이 쓸 수도 있겠지. 그게 수능에 나오겠냐? 그것이 발표가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자연물, 동물 이런 거 나오면은 당연히 뭐야? 긍정적인 대상이에요. 그치. 근데 자연물이 아닌 어떤 사물이 나오면 무슨 말이겠어? 빌딩, 숲 막 이런 거 나오면 뭐야? 부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무슨 말이겠어? 이래서. 그러면 어쨌거나 대상 사물의 자연은 보통 긍정이고 얘는 부정일 텐데 긍정과 부정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바로 저거. 교훈. 삶의 의미. 이거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긍정이면 그것과 대립된 인간들이 그걸 담자 이런 얘기고. 오케이. 사물이 부정적인 사물이 등장하면 이런 거 하지 말자 쪽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간다? 굴러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는 거야. 삶의 의미로. 오케이. 자, 그럼 크게 보시면 딱 이거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체험과 깨달음과 삶의 의미 3단 구조로 돼 있다.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딱 읽었을 때 인물이 나오고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면 소설처럼 읽고 그냥 독서처럼 이게 무슨 문학이에요? 독서지. 그럼 그것도 독서처럼 읽으면 돼 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럼 끝난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필을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보기를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보기를 통해서 포인트를 잡아봅시다.